어제 준비했던 종목은 사실 현대로템입니다. 근데 아침에 지금 현대로템이 막 1분기 실적 발표가 급등 나오고, 그다음에 또 어제 뭐 러시아 관련해가지고 그 이제 정부 정책 수혜주가 또 나올 시점이죠. 어제 이제 추경호 부총리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 에이프로젠이란 그 거래소의 이제 그 바이오 시밀러 업체죠. 여기 방문해가지고 그 이제 바이오 산업 제2 반도체를 육성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서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난달에 이제 먼저 얘기를 했어요. 먼저 얘기하고 나서 2주 전에 이제 그 이재용 그 회장이 그 미국의 그 존슨앤존슨 뭐 하이자 뭐 CEO 만나면서 이재용 그 회장도 바이오 산업을 제2의 반도체를 키우겠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고, 그러고 나서 또 이제 2주 있다가 어제 이제 추경호 부총리가 바이오 산업 제2의 반도체 육성하겠다. 그다음에 6월 중으로 이제 계획을 이제 곧 발표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바이오뿐만이 아니고 정부 정책 수혜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원자력 관련주들 다시 올랐다시는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외에 그다음에 뭐 원격 진료라든지 현 정부의 그 핵심 그 정책이 있잖아요. 그들 종목군들도 여러분들께서 이제부터 관심을 가져야 돼. 예? 예. 그래도 지금 못나이 종목돼 있지 않습니까? 바닥에 이제 막 빠져가지고 서서히 안 움직이고.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어떤 정부든 그렇습니다.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대통령 취임하고 나면 어떤 정책을 일단 새로 만들지 않습니까? 새로운 정책을. 그러면 그 정책을 만드는 그 기간이 있어요. 보통 6개월, 한 1년 정도. 그죠? 예. 그러면 그 정책이 이 주식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까지는 1년에서 한 1년 반 정도 돼야 그 영향이 미칩니다. 예? 근데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는 대통령 취임한 지가 지금 1년 좀 넘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올 여름 정도에 그 정부 정책 수혜주가 많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 바이오가 됐던 뭐 반도체가 됐던 뭐가 됐든 간에 아무 때나 이제 그 정책을 발표하지 않죠. 왜 그러냐면 정책 발표하고 주가 더 빠져버리면은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정도 보고 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현재 시점이면은 뭐 기술적으로 마찬가지고 뭐 그다음에 이제 뭐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보더라도 이제 크게 빠질 자리 없다. 그런 타이밍에 이제 발표를 합니다, 보통. 그래야 정책 발이 이제 먹히는 거니까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러분 체크하시면서 그 접근을 하시면 좋고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지금 그 이번에 그 반도체 관련 종목들 이제 움직이는 거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물론 이제 뭐 대형주는 조금 시간을 가지고 급등락을 유도하면서 뭐 2, 3개월 이제 그렇게 이제 우상향 기준으로 움직입니다만은, 이 개별주 같은 경우는 개별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한미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한 2달을 계속 누르다가 2, 3일 만에 그냥 한 번에 전고점을 돌파해 버립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아주 이 타이밍 잡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일부 자금은 여러분들께서 시장의 이런 흐름을 먼저 읽으시고 선취를 좀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선취매를. 아시겠습니까? 예. 자, 잠깐 그 차트를 보시면요. 자, 삼성전자 지금 차트 보시면 삼성 같은 경우 이제 요거죠. 요것도 제가 이제 이태리 장인 패턴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일단 추세를 여기서 1월 달부터 꾸준하게 이렇게 유지해 왔지 않습니까? 그죠? 예? 유지하면서 저점과 이 저점을 안 깨고 지난 5월 달인가요? 지난주군요. 지난주 초반에도 이 저점을 안 깨고 좀 턴이 나왔는데, 중기로 가져가시는 분들은 이제 월봉을 보시고, 그죠? 예, 월봉 보시면 이제 가져가시는데, 이제 주봉 기준 했을 때는 너무 이제 중기 장기가 아니신 분들은 지금 주봉의 그 120주선 저항이죠. 그죠? 네, 그럼 저점에 잡으신 분들은 뭐 금액이 크시다든지 뭐 비중이 좀 크시다 하신 분들은 일부는 지금 박스 장세니까 차익을 하셨다가 뭐 다시 보셔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갭으로 기술적으로, 예, 여기서 갭이 나왔잖아요. 갭이. 예.
6만 7천 돌파하면서 갭이 나왔기 때문에 요 갭은 또 이제 한번 매크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신규로 들어가실 분들은 어떻게 한다? 예, 제가 지난번에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빠질 때마다 한 며칠 정도 분할 매수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하이닉스가 좀 탄력적 움직이죠.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그죠? 예, 원래 주식이란 것은 증시 경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불황에 사서 호황에 팔라. 예? 불황에 사서. 반도체가 지금 뭐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뭐 실적 자체가 지금 올해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마이너스니까 영업 적자니까 연말까지 가더라도 근데 주가는 움직이지 않습니까? 주가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미국 경기 지표 보여드리면서 하반기에 이제 턴이 나오니까 미리 지금 반영이 돼버리는 거 6개월 전부터. 예. 자, 하이닉스도 일단 같이 제가 보시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요 무거운 주식이 지금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한 10% 넘게 올라왔어요. 예. 삼성전자는 오늘 저점 대비해서 한 22% 지금 올라왔고요. 이렇게 갭이 나오면 기술적으로 오늘도 큰 갭이 나왔죠. 작년 8월 달 이후에 처음으로 10만 원 돌파했거든요. 예. 그리고 어제 그저께는 3일 전인가요? 지난주 금요일 날인가 아마 기관에서 수년 동안 가장 큰 물량을 매수했어요. 하이닉스를. 예. 그 다 이유가 있죠. 그래서 갭이 이제 한 서너 개 정도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중기로 가져갔다 하더라도 박스장에서는 일부 조금 챙기시고 안 그러면 뭐 절반 정도 차익 하시고 다시 한번 눌림 줄 때 보셔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신규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지금 들어가시면 안 되죠. 들어가시면 안 되고 5일선 10만 원 미만으로 다시 한번 눌림을 줍니다. 그러면 그 하단에서 여러분들께서 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그 하이닉스하고 삼성이 가장 수혜주고 AI 반도체 제가 그 4월 그 총가요? 그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 발표를 했잖아요. 예, 발표했을 때 그 제가 그 내용을 다 이 자리에서 시청자님들께 보고를 다 드렸습니다. 그 중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올 하반기나 내년 가게 되면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 최고 CEO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올 하반기나 내년 가게 되면 AI 반도체 산업에서 예, 기록적인 성장세를 기록을 하면서 완전히 반도체 업황이 턴 어라운드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 내용을 제가 보여드렸었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하고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실적 발표하고 나서 컨퍼런스 콜에서도 그와 동일한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AI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이 얘기는 관심 있게 꾸준하게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지금 또 미중 간의 관계가 좀 해빙기가 도래한다 그러면 예, 더 파워풀한 그런 주가 상승 에너지가 나오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제가 2차 전지 로고 핵심 차트를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그죠? 지난달에도 제가 몇 번 보여드렸었고, 이제 주식이 뭐냐면 그 타이밍하고 비중이에요. 그러니까 오팡이 아무리 좋아도 이미 먼저 어느 정도 반영이 돼가지고 올라왔던 종목군들은 예, 그 다음에 또 눌림 줄 때 오히려 물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 핵심 노고 차트 여러분들 보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한미반도체 지금 월봉 차트 보시면요. 왜 주가가 지금 찌글찌글하냐면 2007년도 이 고점이죠. 이 로그입니다, 로그. 예. 그러면서 이제 중간 트렌드 여기에요. 이 종목은 자, 기술적으로 이것도 어찌 보면 얘는 중장기적으로 얘도 이태리 장인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2007년도 고점 찍고 나서 눌림 줄 때 요 마디 하단까지 내려왔다가 반등 나오고 이 중간 트렌드에서 계속 얻어맞죠. 이런 식으로. 또 밀리면 여기서 반등이 나오고 올라가면 이 트렌드 얻어맞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작년 같은 경우도 여기서 얻어맞고 나서 한 1년 가까이 조정이 나왔던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1월 초, 연초에 이 중간 핵심 지지선에서 저점 찍고 나서 여기서 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이번 달 요 자리가 2007년도부터 이어져 왔던 또 장기 저항 구간입니다.
근데 이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돌파를 하려고 봅니다. 왜냐면 또 최근에 거래가 지금 3개월 연속 증가를 하면서 이 거래를 보세요. 월봉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월봉입니다. 증가를 하면서 지금 살짝 돌파한 상태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워낙에 이제 AI 반도체 쪽 산업이 성장성이 지금 높다 보니까 돌파를 할 것으로 보는데, 근데 이 기업도 현재 기술적으로는 장기 저항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여러분들께서 또 신규가 들어가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외인들이 장중에 지금 차익이 좀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런 기업들은 기다리면 어떻게 된다? 예, 이격 조정, 그러니까 21선하고 5일선이 지금 이격이 크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지금 여기 출연해가지고 기술적 분석을 제가 처음 자세하게 이렇게 해드리는 것 같은데요. 자, 5일선하고 21선의 이격이 크잖아요. 단기 급등 나왔고, 근데 거래가 지금 안 나오죠. 예. 이럴 때는 신규 매수는 여러분들께 기다리시는 겁니다. 보통 그 다음에 이 고점을 완벽하게 돌파한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데, 얘도 지금 시총이 2조 5천억이 넘거든요. 예, 올해 내년 영업이익이 한 2천억 정도 그 이상 예상한다면은 약간 지금 앞서 나가는 거예요. 엔비디아 효과 때문에. 예. 기다리면 한 2만 5천 원에서 한 2만 2천 원까지 아마 눌림을 줄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다. 그리고 얘를 만약 안 본다 그러면 AI 같은 경우는 요건 추천이 아니고 여러 종목이 있잖아요. 자, 이수 페타시스 먼저 좀 보죠. 이수 페타시스 같은 경우도 지금 일봉으로는 아침에 급등 나오고 전고점 돌파했죠. 근데 오늘 갭이 나왔지 않습니까? 갭이. 그죠? 예. 그러니까 주가라는 것이 특징이 있어요. 보통 이렇게 거래가 나오고 단기적으로 한번 이렇게 급등이 나오면 그 이후에 이제 거래가 죽어버리면은 다시 또 21선까지 늘려 준다든지 그 아래쪽으로 한 2, 3주 정도 조정이 나오죠. 조정이. 제가 이제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지금은 아무튼 간에 그 박스권 장세였어요. 박스권 장세.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비중 조절해야 되고 설령 더 간다 하더라도 타이밍 조절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월봉 보시면 얘도 마찬가지. 이 기업도. 자, 보시죠. 자, 월봉 보시면 지금 현재 오전에 살짝 돌파를 했었어요. 근데 이수페타 같은 경우도 2002년도부터 이어져 오는 이 기업도 정확히 보면은 장기적으로 이태리 장인 패턴이죠. 그죠? 한 땀 한 땀 여기서 얻어맞고 다시 눌림 주고 지난달하고 지지난달 돌파를 하려다가 또 윗골이 나오잖아요. 예. AI 쪽은 저는 이제 돌파를 할 것으로 보는데 단기적으로는 예, 재료가 나오면서 급등이 났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여러분들께서 따라 들어가시면 안 되고 그 다른 종목군들 이제 저점에 있는 종목도 있습니다. 자, 이 TLB라는 종목은 제가 지난달에 이제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 앞서 그 말씀드렸던 CEO가 이제 AI 반도체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얘기했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그때 이제 뭐 한미 반도체부터 해가지고 관련 종목군을 움직였잖아요. 잠깐 이 기업도 이제 언급을 드렸었는데 위치가 중요하다. 이게 종목을 이제 추천한 게 아닙니다. 이 개별주기 때문에 예. 얘 같은 경우는 차트가 기술적 보시면 지금 오히려 반대로 자 로고로 보시면요. 이 하락 트렌드를 지금 이번 달에 돌파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원래 대표 종목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인데 너무 무거우니까 뭐 한미반도체를 보시는 거. 그 중간에 이게 개별주 대표 종목군들은 한미반도 대장인데 거기서 뭐 10% 20% 수익 나던 다른 뭐 관련 개별주에서 10% 20% 수익 나 수익은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기술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위치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위치가. 지금처럼 박스권 장세에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신규주입니다만 이렇게 상장하고 나서 계속 밀다가 지난달에 여기서 걸리고 이건 저항이었죠. 그죠? 네, 저항 주고 나서 패턴이 여기서 1, 2, 3 바닥 찍고 보통 이제 3 바닥 정도 나오면 어느 정도 바닥을 확인했다는 얘기거든요. 그것도 뭐 단기가 아니고 작년 1월부터 거의 한 1년 반 동안. 그러니까 이번 달에 이게 돌파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위치는 대장은 한미 반도체인데 이런 쪽이 현 시점에 좋다는 얘기예요. 이걸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기 위해서 차트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근데 얘도 지금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주식이라는 것은 물론 이제 갭을 바로 메꾸지 않은 종목군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저 그런 경우 처음 보는데 이런 경우는 무슨 얘기냐면
엔비디아가 지난달에 그 실적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그때 아마 당일날 10% 넘게 올랐을 겁니다. 근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시가총액 지금 6인가 되죠. 제가 지난달에 이제 전 세계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쭉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난달에 그 무거운 주식이 갭으로 전고점 돌파하고 나서 지금 한 달을 넘게 갭을 안 메꿔요. 예.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고 애플도 마찬가지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예.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기다리면 그 큰 갭 같은 경우는 보통 메꾸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개별주가 됐던 대형주가 됐던 그 갭을 메꾸는 시점에서 여러분들께서 매수 포인트를 잡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자, 그럼 TLB다 그러면 지금 들어가면 된다, 안 되죠. 왜 그래요? 기술적으로 여기가 지금 장기 박스권, 아까 제가 차트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월봉으로는 추세를 돌파를 했는데 일봉상으로는 작년 고점 매물과 작년 또 연말에 매물이 있잖아요. 이 매물을 좀 소화를 해줘야겠죠. 이럴 땐 돌파한다 하더라도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다시 또 늘리면 줍니다. 지난주에 얘기 나오면 여기 또 갭이 나왔잖아요. 그죠? 얘도 마찬가지. 한미처럼 21선과 5일선에 이게 크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럼 만약에 매수 포인트를 잡는다 그러면 21,000원 하단에서 한 2만 원 정도, 뭐 2,500원, 요 갭을 메꾸는 자리 있죠? 예, 그런 구간에서 여러분들께서 좀 분할로 들어가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그 아까 제가 요건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달에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김봉만이를 믿지 마세요. 저를 믿지 마시고 김봉만이가 작성한 데이터를 믿으시라는 얘기야. 데이터를. 예, 좀 중장기적으로 좀 안전하게 뭐 개별주가 됐던 뭐 중대형주가 됐던 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종목군들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기업을 분석하시고 여러 가지 데이터를 많이 분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 분석도 해야 되고 왜냐하면 이 시장이 지금 현재 종합지수가 2,500 내외 왔다 갔다 하다가 하반기로 다시 한번 뭐 2,000선 초반까지 꼬꾸라질 것 같다. 그러면 지금 주식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근데 하반기에는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데이터 보여드리면 지난달부터 제가 보건대 현 종합지수가 최소한 2,800 이상 가야 돼요. 2,800 이상은.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종합지수가 애매한 구간이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게 2,500 기준에서 빠지면 저평가다. 그래서 거래소는 여러분들께 조정을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저평가 중대형주 같은 경우는 빠질 때마다 좀 모아가시면 된다. 타이밍하고 비중 조절을 하시면 된다. 그런 말씀 여러 차례 드렸었고요. 근데 지금 현재 그러니까 여름철까지 봤을 때 여기부터 치고 가면 또 고평가다. 그런 말 드렸지 않습니까? 예. 근데 하반기로 보게 되면 4분기로 보게 되면 현재 지금 2,500도 상당히 저평가죠. 예? 뭐 PBR, 뭐 PER 기준으로 했을 때. 뭐 내년까지 본다 그러면 더 저평가고. 그러니까는 원래 주식은 확률 아닙니까? 그러니까 2,500에서 2,400까지 빠진다. 그럼 100포인트 빠지는 건데. 근데 2,400은 너무 저평가니까 하반기로 본다 그러면 2,800까지 간다면 400포인트 오를 자리거든요. 그 여러분들께서 어느 쪽에 배팅할 것이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거래소 기준으로 했을 때는 나는 그래 지금 2,500인데 2,400까지 빠지는 거 감안하고 하반기로 끌고 가게 되면 2,700까지 갈 수 있으니까 그래야 적정하니까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그러면은 밀 때 더 매수하는 거야. 난 상방적으로 배팅할래. 이런 마인드로 가져가는 거죠. 예. 근데 삼성전자 요것도 제가 4월 달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데이터를 제가 이제 근거를 해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5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삼성전자 뭐 실적 여러분들 뭐 발표했습니다만은 형편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2분기에는 아마 더 줄 수 있어요. 그죠? 지금 2분기잖아요. 네? 6월까지. 그러니까 1분기에 영업이익이 6천억 나왔습니다. 작년에 1분기에 14조 원 나왔던 기업이 1년 만에 영업이익이 그렇게 완전히 곤두박질 쳐버렸어요. 근데 2분기에는 1분기보다 지금 예상치가 더 나빠. 2천억 정도 지금 예상하잖아요. 작년 2분기에도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이 14조가 나왔는데. 그죠? 근데 주가는 올라가죠. 벌써 올 연초 저점 대비해가지고 오전 제가 고점 딱 계산해 보니까 벌써 27% 올랐어요. 삼성전자 주가가 그러니까 올 연초 저점 대비해가지고. 예.
올해 전체 영업이익은 지금 한 증권가에서는 한 9조 원 초반도 예상합니다. 저는 약간 높게 잡아가지고 3분기, 4분기 실적이 좋아지니까 10조 원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삼성전자가 2011년도부터 올해까지 12년 동안 가장 실적이 저조한 그런 성적입니다. 예. 2011년도에도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16조 원이었어요. 예. 그 이후에 20조 원 미만을 기록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삼전이. 예. 지금 올해가 이제 두 번째죠. 그러니까 지금 실적 기준으로 했을 때 영업이익이 최악이란 얘기예요. 12년 동안. 예. 근데 주식은 업종 대표주 같은 경우는 항상 저점에 매수해서, 그러니까 불황일 때 매수해서 호황일 때 파는 겁니다. 근데 올해, 그러니까 내년에는 삼성전자 영업이 어떻게 됩니까? 그죠? 예, 지금 최소한 37조 원 이상 지금 예상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삼성전자를 제가 여러분들 굳이 보시라는 얘기 아니고, 우리가 뭐 에코프로 BM 뭐 2차 전지 대표주가 가게 되면 그 후발 종목군들도 어떻게 해서든지 시장에서는 그 비슷한 문의를 만들어서 주가를 끌어올리잖아요. 그죠? 제가 지난달에 그 현대차 얘기하면서 현대기아차 얘기하면서 그 부품주 같이 얘기했죠. 아니면 자율주행차 같은 종목들. 예. 그런 종목들이 시간도 움직이죠. 그죠? 예. 그럼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자, 삼전하고 하이닉스 간다 그러면, 근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업황이 좋던지 나쁘던지, 예? 업황이 아무리 나빠도 설비 투자는 고정적으로 계속 해야 됩니다. 예? 라인 설비 투자 계속 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소위 얘기하면 소부장들, 예? 그들 기업들도 삼전하고 하이닉스가 실적이 안 좋다 하더라도 나포한 기업들은 계속 그 대표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동진 세미캠이라든지 뭐 하나마이크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주성 엔진도 마찬가지예요. 실적이 올해는 삼전 하이닉스가 실적이 안 좋다 하더라도 그들 기업들은 실적이 나빠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내년에 이들 기업들이 올해 대비해서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한 3배 정도 지금 증가할 거 예상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장비, 소부장 관련 종목군들 어떻게 했냐 이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같이 관심을 꾸준하게 이제 앞으로 K 반도체는 가지시고 접근하시는데 단기적으로는 이제 박스권 장세 올 한 6월달, 7월달까지 좀 급등당이 심할 수 있으니 아까 제가 여러 종목군들 기술적으로 이제 체크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좀 조절만 해 나가시면 크게 무리가 없다. 이렇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잠깐 요거 제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조지표입니다. 보조지표. 고객 예탁금이 지금 늘지가 않아요. 예탁금 자체가. 예. 뭐 지금, 고점 찍고 나서, 현재 지금 예탁금이 계속 감소 추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막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니에요. 예? 예, 이쪽 누르고 또 이쪽 올리고, 이쪽 누르고 이쪽 올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순환매 상승이 아마 올 여름까지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래서 일부 자금 탄력 좀 운영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저께까지 지난주 후반부터 이번 주까지 좀 반등이 나왔던 이유가 이 신용거래 대주잔고가 거래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코스닥도 지지맥점이에요. 지지맥점. 예? 대주잔고 많이 감소하고 나서 지금 저점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수가 좀 반등이 나왔다라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고 다음 주에 대주잔고 아마 좀 올라갈 것 같아요. 다음 주에. 그러면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께서 이번 주보다도 좀 더 조절하시는 것이 예, 좀 합리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나서 그 신용융자는 지금 통합으로 봤을 때 고점에서 4월 24일 날이 고점이었어요. 신용융자가. 그러면서 그저께까지 거래소 코스닥 한 2조 원 정도 각각 1조 원씩 감소를 했습니다. 이거 상당히 긍정적이죠. 예, 제가 지난달에 계속 신용 조심하셔야 된다 그러면서 이 그림을 몇 차례 보여드리면서 타이밍 조절, 신용 쓰지 마시고 비중 조절하시라고 그랬는데 근데 신용이 지금 어느 정도 2조 원 정도 감소했으면은 어느 정도 신용은 저점이 나왔다고 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또 한 가지 우려하는 게 뭐냐면 주식 담보융자라는 게 있어요. 위탁증권 담보 대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담보로 해가지고 또 융자를 받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분들께서. 이것도 4월 말일 날 한 2조 원이 이게 아마 그 SG 사태하고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아마 그 4월 말, 4월 중순부터 2차 전지가 고점을 찍고 또 급락이 나왔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서 2조 원이 급격하게 증가를 해버렸어요. 요 기간에. 근데 신용잔고는 고점에서 많이 줄어서 상당히 안정적인데 이 주식담보융자는 지금 한 달 내내 줄지가 않아요. 줄지가 않습니다. 요게 조금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좀 더 타이밍 조절을 하실 필요성이 있겠고 요 주식담보융자가 감소하는지 여부도 좀 체크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거래 회전율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거래가 나와야 종목이 움직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이 빨간색 선은 이제 코스피 지수 기준이고 검은색 선은 이제 거래 회전율인데 지난달에 제가 여러분들께 거래 회전율 요것도 이제 고점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렸었고 그러고 나서 거래 회전율이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조금 반등이 이번 주 초반까지 나오다가 그저께 기준에 다시 또 감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거래 회전율이 이렇게 감소한 구간에서는 지수가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전고점을 다시 또 바로 돌파를 못합니다. 예, 그래서 전체적인 전략은 거래에서는 코스피는 3자랑 하이닉스가 많이 치고 간다 그러면 두 종목이 지수 끌고 올라갈 수 있어요. 멱살 잡고. 근데 코스닥은 여러분들 당분간은 전고점 돌파는 힘들어 보이기 때문에 여전히 종목별 선별적으로 비중 타이밍 조절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부터 지수보다는 여러분들께서 다음 달부터는 종목에 좀 더 집중하는 전략이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그 타이밍과 비중 조절 연장하는 그런 전략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제가 오늘도 3시 40분에 공개 방송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뭐 시간 관계상 이 자리에서 제가 더 많이 말씀 못 드렸는데 공개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또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 뭐 관심 가질 종목 내지 다른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드릴 테니까 많은 참석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